소금을 이렇게 먹었더니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소금은 우리 식단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조미료입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려주고 보관성을 높여 우리에게 먹는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입니다. 그러나 소금을 너무 많이 먹으면 혈관 건강을 망치고 심지어 심혈관 질환을 통해 수명까지 단축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소금을 혈관병의 범인으로 보는 것이죠. 혈관이 망가지면 결국 관상동맥질환, 당뇨, 신장, 뇌출혈, 혈관성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소금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액에서 소금이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금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란을, 이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이 죽고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최악의 소금 섭취 방법 5가지와 신경을 살리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소금 섭취 방법 3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소금 섭취 방법은 저염식입니다. 저염식이 살도 빼고 혈압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신 것입니다. 저염식은 우리 혈관 건강을 망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심지어 치매까지 부를 수 있는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최악의 소금 섭취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로 논문 한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논문은 저염식과 관련된 건강 효과에 대한 상충되는 증거는 소금 식이 지침의 재설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논문 내용의 핵심인 개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 인구의 95%는 평균 소금 섭취량이 6에서 12g으로 최대 하루 55g의 허용 1일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료기관에서 권장하는 상한 수준은 하루 5.8g으로 낮습니다. 하루 5.8g의 상한 수준에 대한 증거를 검토하면 의료기관에서 선택한 지원 연구나 의료기관에서 무시한 무작위 대조 시험 및 전향적 관찰 연구에서 이 5.8g 미만의 소금 섭취가 건강에 유익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무작위 대조 시험과 관찰 연구 모두에서 소금 섭취와 혈압 사이의 연관성이 있지만 이 연관성은 약하며 특히 정상 혈압을 가진 비만이 아닌 개인에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5.8g 미만의 소금 섭취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활성화, 혈장 지질의 증가 및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 식단 지침을 재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염식은 혈압을 낮추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혈관 건강을 망치며 심지어 사망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저염식이라는 식이 지침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강력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저염식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식이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지 않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 논문 한 편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저염식단은 건강한 사람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개요 부분의 핵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염식단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및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치매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설명드렸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이었습니다. 즉 저염식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습관이 지속되면 만병의 근원 대사증후군 뿐만 아니라 암과 치매 같은 심각한 질환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저염식을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논문이 아닌 기본 상식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액은 맹물입니까? 소금물입니까? 네, 맞습니다. 전해질로 이루어진 소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을 지속적으로 적게 섭취하면 우리 몸의 체액은 줄어들까요? 그대로일까요? 늘어날까요?
우리가 활동하면서 몸에 소금이 배출되게 되면 전해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 수분을 배출합니다. 즉 우리 몸의 체액이 줄어듭니다. 이게 과연 건강에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진이 빠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진이 빠지게 됩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혈압 조금 낮출 수 있다고 해서 저음식을 하시겠습니까? 진짜 혈압이 짜게 먹어서 높아졌습니까? 고혈압은 소금이 아니라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누구 때문에 혈관이 좁아졌습니까? 우리 몸을 망치는 진짜 원인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절대 저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시는 분들과 같이 특정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염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염식은 우리 몸을 망치는 식단입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먹자가 아닙니다. 부족하지 않게 먹자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평균 소금 섭취량은 하루 10g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수치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드십시오. 문제가 되는 것은 소금이 아닙니다. 적당한 소금 섭취는 우리 건강에 필수라는 것을, 우리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소금 섭취 방법은 밀가루 음식을 통한 소금 섭취입니다. 소금이 혈관 건강을 망치고 우리 건강을 망친 범인으로 지목받는 이유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같이 있었으니 공범이 되는 것이고 주범으로 몰리는 것이죠. 소금이 진짜 범인입니까? 밀가루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 맛이 없습니다. 아마 못 먹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즉 소금이 들어가야 밀가루 음식의 맛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칼국수에 들어가는 조미료는 무엇이 메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칼국수 맛을 내는 핵심 조미료는 소금입니다. 다른 재료는 부가적인 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것이 칼국수입니다. 그렇다면 라면은 어떨까요? 라면이 싱거우면 어떤 맛입니까?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함께 범인으로 몰린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밀가루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밀가루와 소금은 왜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사실 이게 핵심이겠죠. 밀가루가 우리 건강에 안 좋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래도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장 건강을 망친다는 데 있었습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너무나 쉽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은 이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입니다. 즉 즐겨 먹고 많이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혈관 보호벽을 파괴한다고 혈관 건강편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안 그래도 밀가루 음식이 혈관벽을 많이 파괴하고 있는데 소금 섭취로 체액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혈관이 팽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점 때문에 소금이 범인으로 함께 몰리는 것이죠. 그러나 소금이 진짜 범인인 것은 아닙니다. 밀가루 음식이 진범입니다. 혈관을 파괴하고 혈관을 막는 것은 소금이 아니라 밀가루입니다. 문제는 소금이 이걸 가속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밀가루 음식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밀가루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에 어떻게 소금을 안 넣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밀가루 음식을 줄여주십시오. 밀가루 음식은 치매 예방을 위해 1순위로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더욱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밀가루가 줄면 줄수록 치매가 더욱 멀어집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소금 섭취 방법은 설탕과 함께 먹는 소금 섭취입니다. 밀가루와 마찬가지로 설탕 역시 혈관 보호막을 쉽게 파괴하고 특히 지방간을 아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빠르게 악화시키며 이를 통해 혈관염증을 급속도로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설탕 역시 혈관 건강에 최악인 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설탕이 소금과 만나면 안 되는 이유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당 중독입니다. 소금이 조미료로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해당 맛을 깊고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고소한 맛이 메인이라면 소금을 넣게 되면 고소한 맛이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칼칼한 맛이 메인이라면 소금을 넣게 되면 칼칼한 맛이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면 단맛은 어떻게 될까요?
단맛 역시 더 깊고 풍성해집니다. 즉 극강의 달달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극적인 맛은 뇌에 강력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음식을 통해 행복하다는 느낌을 만드는 것이죠. 바로 도파민 분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맛에 중독된다는 것은 우리 뇌신경 시냅스에서 배출하는 도파민에 중독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맛을 즐기게 되면 우리 뇌는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자극을 받지 못하는 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극적인 맛을 찾는 것이죠. 이게 바로 단맛에, 맛있는 음식에, 자극적인 음식에 중독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는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즉 소금은 우리가 설탕에 빠르게 중독되게 만들 수 있는 부스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실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함께 먹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탕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음식들에 설탕과 소금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을 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을 줄여야 합니다. 설탕이 범인입니다. 왜 소금이 범인처럼 느껴졌는지 이제는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 같습니다. 설탕을 줄여 주십시오. 치매라는 질병은 한 번의 식사, 수십 번의 식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의 식습관이 치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탕을 줄이지 않는다면 내일도 줄일 수 없고 습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꼭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소금 섭취 방법은 밥과 함께 먹는 소금 섭취입니다. 쌀 역시 밀가루와 같은 곡식입니다. 곡식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죠. 물론 혈당 자체가 높아지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포도당 역시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포도당 에너지가 바로바로 소비될 수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노화되는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근육에서 소비되고 장기에서 소모되고 지방으로 저장되는 포도당이 거의 없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높아진 혈당이 소모되지 않고 혈관 속의 포도당이 둥둥 떠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 보호막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또한 포도당이 소모되지 않고 지방세포에 많이 저장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즉 곡식을 주식으로 섭취하는 우리 식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곡식 섭취로 만들어진 포도당 에너지를 하루 안에 다 소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계속 지방으로 쌓여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짜게 만든 국과 찌개를 함께 먹고 반찬을 먹는다면 당연히 혈관 보호막 파괴와 혈관 팽창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혈관 노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금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금이 범인입니까? 혈관 보호막이 파괴되지 않았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이야기입니다.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으면 위벽이 상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소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짜게 먹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적게 먹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소금이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 설탕, 밥, 즉 고탄수화물 식사라는 우리의 식단이 진짜 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미와 잡곡은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혈당을 더디게 올릴 뿐입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다 소모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탄수화물과 소금을 함께 먹지 말자도 아닙니다. 그냥 탄수화물을 우리 식단에서 줄여주십시오. 탄수화물을 줄이면 혈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치매 역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소금 섭취 방법은 초고염식입니다. 조금 짜게 또는 일반적으로 짜게 먹는 한국인의 식단이라는 관점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염분 섭취, 불필요한 염분 섭취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다는 논리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초고염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하루 15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평균적으로 성인 기준 하루 15g은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소금 섭취량은 하루 평균 10g이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평균임을 감안해보면 조금 짜게 드시는 분들이라면 15g 정도 섭취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금을 얼마나 먹는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인데요. 일반 봉지라면 한 개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보통 1.5g에서 1.8g 수준입니다. 한 끼에 라면 2개 정도 드신다면 소금만 놓고 보자면 하루 3끼 기준 10g 이상은 먹는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 그리고 몇 가지 반찬에 들어있는 나트륨 함유량을 조사해보면 대략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평소 간을 어느 정도 해서 드신다면 일부러 소금 섭취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너무 짜게 드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체크는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맵고 짜게 먹는 자극적인 식습관이 결국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짠 반찬만 먹을 수 없습니다. 짠 국과 찌개만 먹을 수 없습니다. 밥과 함께 먹어야 하고 면과 함께 먹어야 단맛과 함께 먹어야 그래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이 안 좋아진 이유입니다. 이제는 소금을 건강하게 드셔야 합니다. 혈관 파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으로 우리의 건강을 망치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살리는 소금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금으로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소금 섭취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을 보약으로 먹기 위해 첫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입니다. 소금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정제염, 천일염, 암염입니다. 쉽게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정제염은 끓여서 만드는 소금, 천일염은 말려서 만드는 바다소금, 암염은 돌에서 캐는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이 우리 건강에 유익할까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이면서 깨끗한 소금이 가장 좋은 소금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다 오염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암염인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미네랄 함량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들어있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소금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소금을 보약으로 먹기 위해 두 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언제 먹느냐입니다. 식사 외에 따로 챙겨 먹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식사 때에 먹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먹는 식단에 조미료로 사용해서 먹는 것이 제일 쉽고 안전합니다. 따로 챙겨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또 음식과 함께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식과 함께 먹어야 전해질 농도 조절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땀을 많이 흘리신 경우에는 별도로 섭취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금을 보약으로 먹기 위해 3번째로 따져야 할 것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소금과 만나서 문제가 되었다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 수 있냐입니다. 사실 탄수화물을 제외시키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금과 함께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채소는 아닙니다. 채소는 반찬입니다. 주식일 수 없습니다. 과일도 아닙니다. 과일에 함유되어 있는 과당이 왜 안 좋은지는 설탕을 예로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주식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이 주식이 되어야 합니다. 소금은 고기, 생선, 계란 요리의 조미료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소금을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자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치매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의 누적된 결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고기, 생선, 계란을 주식으로 하게 되면 현격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이 이 식단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충분한 섭취를 통해 전해질 밸런스를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소금과 고기, 생선, 계란은 최상의 궁합입니다. 제가 궁합에 대해서는 잘 강조드리지 않는데요. 이건 강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소금물인 바다입니다. 궁합이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생선에 소금을 듬뿍 넣어서 더 짜게 먹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바다 생선에는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멸치가 짠 것은 당연한 것이죠. 대신 각각의 생선에 따라 간만 맞추자는 것이죠. 고기와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와 계란을 이상한 소스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설탕 소스를 뿌리지 마시고 소금을 쳐서 드십시오. 이것이 가장 건강한 소금을 드시는 방법입니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소금 섭취 방법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친 진짜 주범은 소금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때문입니다. 이러한 식단에는 반드시 소금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으로, 주범으로 지목되었을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렇게 먹는 소금은 우리 건강과 치매 예방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을 건강한 고기, 생선, 계란과 함께 드신다면 우리 건강을 지키고 암과 치매를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건강한 식단으로 채워나가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습관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치매 예방 습관 1편, 2편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자리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